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큰일 났네요. 준촌발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잘 나가던 서울 아파트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둔촌주공 등 의무 실거주가 현실화되면서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매수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흐름하고 가격입니다. 누구의 말도 맹신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할 때니까 전화주세요. 서울 아파트 큰일 났네요. 준촌발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마침내 커튼이 열립니다. 자 이제 5, 6월이 지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먼저 이거 아주 별표를 칠게요. 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 언제 매수할까? 못 박으면 안 돼요. 스스로 못을 박아버리면 본인이 거기에 취해버린다고요. 못 박지 말고 흐름을 보고 가격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이거 보자고요. 24년에서 25년이나 돼야 상승한다. 지금부터 상승한다. 흐름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세 가지가 있다면 무조건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주장이 각각 달라요. 자, 왜냐? 시장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실래요? 먼저 24년에서 25년 상승. 여기 지금 제목도 벌써 써있네요. 기지개 켜는 매매시장. 상승장 진입했다. 지켜봐야 한다. 서로 엇갈리고 있다. 자, 앞으로 1, 2년 후에 잡아도 늦지 않는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사이클을 내세워서 장기 하락. 저번에도 한 4, 5년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떨어진다. 이제 이 주의죠. 최근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일시적 반등 후에 다시 또 무조건 하락한다는 걸 강조하죠. 거래량이 아직 미비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투자자들이 지금 달라붙질 않아요. 미분양 아직도 많고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 많죠. 금리 고금리잖아요. 아직도 시중금리는 정부에서 막 두드러 너희들 빨리 금리 낮춰 해가지고 강제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이 높은 상황에서 시중금리는 억지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못 가요. 이거 다시 또 올라오지. 자, 그다음에 경제 이런 모든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절대 하락한다. 두 번째, 지금부터 올라간다고 뭔 소리냐. 이제라도 잡아라. 자, 일부 전문가들, 현지 중개사들, 특히 중개소 사장님들이 좀 돌아섰어요. 집값 이미 상승하고 있다. 2022년 하락 후에 23년 1월, 5월 하락 축소. 실제로 보면 작년에 많이 하락했고 지금 1월 달부터 현재 5월 수준 하락 축소됐죠. 지표는 축소인데 실거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로 청약 경쟁률이 지금 세지고 있고 해외 집값도 올라가고 있고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늘어났고 특히 경기도 인천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세도 거의 보합 수준이고 실거래가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됐다. 더 말할 필요가 있느냐? 상당히 그럴싸하네요. 팽팽합니다. 자,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자, 25년에 하락한다. 이 주장. 다주택, 법인, 외지인, 갭투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야 돈 벌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 뛰어들면 힘을 받지를 못해. 거래량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는 25년에나 잡아라. 그런데 지금 상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현장 분위기 10명 중에 7명은 올라간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10명 중에 7명, 8명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둘 다 일리가 있네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자, 25년에 집을 잡아라. 이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벼락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25년에 잡든 지금 잡든 흐름을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결론은 지금부터 흐름하고 가격하고 지표를 좀 유심히 봐라. 뭐 올 겨울에 잡든 난 항상 올 겨울을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이 차이죠. 자,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덥석 잡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겨울까지 무조건 기다리고 타이밍 놓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항상 부동산 투자에서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매매를 미리 정하는 거야. 나는 언제 잡아야겠다. 내가 그때 돈 나오니까 그때 잡아야겠다. 너무 거기에 심취해버리면 안 돼요. 흐름은 늘 불규칙이고 타이밍이 변하는데 본인이 날짜를 정해놓고 매수를 하니 이게 되겠어요? 자, 분위기에 편승하지 마세요.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 자, 상승, 하락, 이 큰 틀을 봐야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막 달려들고,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막 매도하고, 바로 이렇게 너무 편협된 분위기, 단기적인 시야에서 벗어나라.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완전 바닥에서 이걸 잡아야지. 나는 꼭지에서 팔아야지. 이런 건 다 욕심인 거예요. 물론 바닥에서 잡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5억짜리가 7억으로 뛰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갖고 예전에 어땠습니까? 5억짜리들 서울 18억 갔죠. 평균이. 5억이 18억 갔어요. 5억이 7억 갔다고 안 잡았는데. 물론 경기도는 5억짜리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12억 뭐 이렇게 뛴 것도 있고. 부동산은 투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예 방송 보지 마세요. 왜 봅니까? 투기라고 생각하면서 돈 벌 생각 안 하면서 왜 봐요? 그냥 남들 집값 떨어지는 거에 기분이 좋나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자본금 5배에서 10배까지 불려줘요. 여러분들이 평생 저금하는 것보다 이 부동산이 돈 더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어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지 말라 이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분들도 있어요. 나하고 저 사람이 생각이 같구나. 아, 그러니까 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도로 중심을 잡으세요. 자, 편향적 사고를 갖게 되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예를 들자면 어느 게 정답일지는 좀 더 가봐야겠지만 25년, 26년이나 집을 잡아라. 이 사람들 말 듣다가 벼락 꺼질 수 있고, 또는 지금 당장 잡아라. 이 사람들 말 듣다가 겨울에 또 빠져버리면 더 싸게 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봐야 돼요. 자, 무지하고 무관심, 관심 없는 사람이 최악이죠. 그 다음에 독단적인 거, 본인의 삘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집은 생업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부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연봉이 5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1년에 얼마나 저금하겠어요? 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000만 원, 뭐 그거밖에 더 저금하겠어요? 10년 꾸준히 저금해봤자 1억. 집은요 10년 이내에 1억이 5억 가고 6억 뛰고 막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훨씬 중요하네. 한 5배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축 액수로 따지니까. 부동산 큰 틀에서는 1, 2년이 바닥이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든지 간에 이 생리는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유력한 전망 3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BC 전망이 있다고 봐요. ABC. 이 녹색 선은 보합입니다. 보합. 자, 23년부터 24, 25, 28년까지 있어요. 자, 먼저 빨간색부터 볼게요. 이 빨간색이 자, 23년 이제 5월, 6월부터 이렇게 플러스 전환. 근데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날아간다는 얘기는 막 갑자기 4억짜리가 8억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모든 상황, 금리라든가 모든 경제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또 이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정부는 규제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 가능성이 커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보합 위에서 도는 거예요. 좀 올라가다가 이 빨간색 이렇게 뭐 1년을 더 뛰든 2년을 뛰든 뭐 이렇게 아무튼 올라갑니다. 근데 폭등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상승.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한 6, 7억까지 가는 상승. 7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5년부터 본격적 탄력을 받는다. A예요. 그럼 B 한번 볼까요? B는 중간선이에요. 이게 보합에서 약간 이번에 여름에는 좀 올라가다가 좀 약간 좀 내려가다가 아무튼 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25년에 날아가네요.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까요? C 파란색. C는 플러스 잠깐 전환하는 듯 하다가 그것도 느그마하게 전환하다가 좀 내려왔다가 25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선은 A는
결국 많이 뛴다는 얘기고 B는 한 중간 정도. B는 C는 오히려 25년까지 조금 하향 쪽이 좀 더 강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큰 차이가 있느냐. 먼저 여기 보세요. 23년에서 24년 올 겨울까지 내다본다면 도토리 기색입니다. 1억 더 뛰었네. 또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 하면은 뭐 2, 3억 뛸 수도 있겠죠. 거기서 2, 3억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20억은요 60억으로 가요. 50억이나. 제 말 틀릴 것 같죠? 한번 보세요. 다음에 10억짜리가 40억으로 갔고, 그리고 15억짜리가 70억으로 갔는데 20억짜리가 5, 60억 가는 것은 가벼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3억 뛰고 5억 뛰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식으로 가든,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망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뭔 말인지 가죠. 뭐 A로 가게 되면 지금 사는 게 제일 나은 거고, C로 가게 되면 좀 있다가 올 겨울에 잡는 게 좋은 건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크진 않다. 그런데 B 보세요. 자, 이 B는 좀 그래도 올라온 상태예요. 약간 벌어졌죠. B는 A 때보다 더 A, B, C가 더 커져요. 근데 C 한번 보실래요? 자, 만약에 이 B처럼 올라가고 있는데도 너무 많이 뛰어서 안 잡아. 그러면 진짜 벼락거지 돼요. C는 다 뛰어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큰 틀에서는 23년, 24년, 25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런데 내가 봐놨던 가격보다 좀 뛰었다고 해서 안 잡는다. 끝까지 무주택으로 간다. 그러면 거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말 이해 가셨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추가 하락한다면, 진짜 이제 폭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게 유력하냐? 네 가지입니다. 자, 경제 위기 또는 경제 침체, 확실하게 경제 위기가 와버리면 그냥 반토막 납니다. 여기서 반토막 나요.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 경제 위기. 근데 경제 침체는 거의 뭐 올해 내년 초까지 경제 침체는 거의 80%예요. 침체는. 그런데 경제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냐 마느냐,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하락 쪽의 무게중심이 약간 커지죠. 자, 이거 보세요. 심각한 경제 침체나 위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계 경제 불안, 물가, 금리, 경제, 금융, 지표가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 전세, 미분양, 투자자가 와야 하는데 또 해외 집값, 이런 것들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거나 최소 보합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위기 침체는 그렇고 위기는 무조건 반토막이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나 추가 하락한다. 두 번째, 가격 거품이 지금 심한 거 맞아요. 지금 떨어질 수도 심합니다. 여러분들, 자, 6억 했던 올림픽 선수촌이 24억을 찍고 6억 24억 찍었어요. 평균. 서울에 있는 6억짜리들이 평균 20억 다 넘었어요. 24억. 나홀로 빼버리면 24억 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7억, 이렇게 18억 찍었다고 해서 6억짜리가 17억, 18억인데 쌉니까? 비싸죠. 한마디로 가격 거품이 우리나라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도 이제 겨우 1년 빠졌어, 집값이. 확률적으로는 1년 더 빠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 보면 2020년, 22년 코로나 거품으로 너무 많이 뛰어갖고 2배에서 5배 뛰어버렸어요. 서울은 4, 5배 뛰었습니다. 현재 집값 하락액의 20에서 40% 수준. 그것도 3, 40% 떨어졌던 것들이 지금 회복해갖고 20% 수준. 하락 사이클. 자, 서울이 2년에서 최대는 5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아까 사이클론자들 제가 얘기해줬죠. 그렇게 되면 최소 25년이 바닥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급이 너무 넘쳐났어요. 그리고 인구도 줄어듭니다. 3기 신도시 택지구가 100만 가구예요. 이거 이제 본청약 들어가게 되면 난리 나겠죠. 총 인구,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만 들다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만. 거의 30, 40%에 해당되는 1인 가구. 돈이 없는 1인 가구. 20대하고 60, 70대 이상인 1인 가구.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값이 뛰느냐. 1분짝 날 확률이 크다. 자, 매수 능력 부족. 주택 구매력. 아니, 월급에 비해서 구매할 수가 없어.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집값. 자, PIR. 절대 돈도 부족하고 소득 대비도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자, 5, 6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달 특히 뭐 6월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6월 초까지가. 이걸 보고 계속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무작정 2년 떨어진다. 무작정 지금 잡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자, 상승 확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겨울 잡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톤이 좀 바뀌었죠. 자, 흐름 보면서 판단하자고.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상승 확실. 집값 추세. 5월에는 약보와 빠르면 5월 말, 6월 완전히 상승 전환하는 것은 100%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뭐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이든 뭐 일시적이든. 그리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2015년, 2021년. 7년 동안 여름만 두면 떴잖아요. 작년 떨어졌고 하락기니까. 올해도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지표 상승. 실거래는 이미 플러스입니다. 거래량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올라가고 있고. 자, 심리도 많이 좋아졌고. 해외 집값도 뛰고 있네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여름 잠깐 뛰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속으로 뛰느냐 잠깐 뛰느냐를 봐야 돼요. 일시적으로 반등이다. 자, 일시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가 있는데 뭔 놈의 집값이 날아가겠느냐. 뭐 상승의 한계가 있겠죠. 차별 상승, 폭등보다 차별적. 어떤 놈은 뛰지만 10년 동안 안 뛰는 것들도 나옵니다. 제가 지역별로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입지 안 좋은 것들은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상승 지역, 하락이 큰 곳이라든가 상급지들이 앞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하락하는 것도 계절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여름에 뛰는 폭이 크냐, 겨울에 하락하는 폭이 크냐에 따라서 지금 잡냐, 겨울 잡냐. 겨울이라는 말은 내년도 포함돼요. 바로 이걸 선택해야죠. 핵심 지표, 전세, 미분양, 경기 침체, 고금리. 그 다음에 겨울에 보통 7년간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경기 장기 침체, 뭐 위기 또는 금융 부도. 이제 투자 수익의 5배, 10배. 결론적으로는 자, 지금부터 뭐 23, 4년이 됐든 5년까지가 됐든 바닥은 맞아요. 여기 보시면 투자 수익의 5배에서 10배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먼저 상급지에 투자하세요. 서울을 포함해서 중심지역. 바닥장에 투자하세요. 23년부터 25년. 무조건 25년까지 관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로 보라는 거지. 아파트들을 투자하세요.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그것도 500세대 이상으로 하세요. 갭 투자나 빚 투자가 좋습니다. 자,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시라고요. 자, 하락폭 투자. 지역별로 35% 뭐 이 정도 30% 정도면 지역별로 바닥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60%까지 떨어져야 바닥일 곳들이 있겠죠. 자, 타이밍 투자. 타이밍 잘 보시고 투자하시라고요. 자,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 60%가 지나가 보니 바닥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막대 그래프 있죠. 이게 전세가율입니다. 여기 2013년 이게 7월달 이게 바닥이었거든요. 아무튼 2013년에서 14년이 바닥이었어요. 어때요? 전세가율 여기 60인데 한 55, 60 언저리 되죠. 그러다가 전세가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 빨간 박스 보세요. 오, 여기는 거의 70%도 넘었네요. 그쵸? 자, 이게 2016년, 17년이에요. 그런데 계속 올라갑니다. 쉽게 안 빠지죠. 겨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집값이 여기까지. 전세가율은 조금 내려왔는데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전세가율은 약간 내려왔는데 집값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을 했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 전세가율이 낮을 때가 바닥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을 때는 꼭지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최근입니다. 23년에 1월 달인데 전세가율이 확 떨어졌어요. 지금 서울이 5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율만 놓고 본다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바닥이겠죠. 그러면 또 치고 올라가겠죠. 이제 아파트 4월까지는 하락, 5월부터 보합세. 이거 봤더니 아직 4월 달인데 KB 시세는 이게 0인데 0 조금 많이 남았네요. 월별로 봤더니. 하지만 5월 달에는 또 많이 올라왔어요. KB도 거의 보합에 가까워요. 한국 부동산원도 근처입니다. 결국 지금은 보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직은. 그런데 4월 달 기준으로 봐도 KB 선도 아파트 50지수 좀 똘똘한 것들은 거의 0 근처예요. 지금은 플러스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구매력 지수 여기 너무 꼭지 아닙니까? 자, 돈은 조금 버는데 너무 비싸. 그리고 자, 이거는 본인의 어떤 능력 지수. 여기까지 지금 이건 낮을수록 더 힘들다는 건데 이 정도에서는 쉽게 잡지만 여기 지금 너무 지금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 쭉 보니까 바닥이네요. 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0입니다. 실거래가는 다 올라온 거 맞아요. 1월, 2월, 3월 다행인 건 2월보다 3월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지금 플러스 전환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국도 그러느냐. 진짜 실거래가는 플러스입니다. 시세는 마이너스지만. 자, 근데 미국이 지금 처음으로 집값이 뛰었다고 하는데 10명 중에 8명이 집을 안 산답니다. 자, 이제 잘못 집을 잡게 되면 이런 초토화가 되겠죠.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습해온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흐름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